김연아가 김연경 유튜브에 출연했네요. 제 마음은 잠시 2006년의 어느 겨울로 돌아가 봅니다. 벌써 강산이 두 번이나 변했군요. 앳된 얼굴로 음반 위를 가르던 록산느의 탱고, 그 강렬했던 눈빛을 처음 마주했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세월 참 빠릅니다. 그 치열했던 빙판 위에서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던 소녀는 어느새 누구보다 단단하고 안정감 있는 어른이 되어 우리 앞에 섰습니다. 배구 여제 김연경 선수가 던진 아사다 마오 선수랑 친하냐? 라는 질문이 일본 뉴스에 화제가 되어 댓글이 600개가 넘게 달렸네요. 김연아는 아사다 마오와의 관계에 대해 친해질 기회는 없었다. 하지만 서로 리스펙트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솔직한 대답에 일본인들이 김연아와 아사다 마오의 상황을 이해한다고 댓글들을 남겼습니다. 일본 대중의 목소리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일본 사회에는 다테마에라는 문화가 있습니다. 속마음은 감추고 상대방이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것이 미덕인 사회죠. 하지만 역설적으로 그들은 그렇기 때문에 혼내를 드러내는 사람에게 강렬한 카타르시스를 느낍니다. 가장 많은 공감을 얻은 댓글 5,521개 공감을 보십시오. 서툴게 꾸며대며 친한 척하는 것보다 차라리 확실하게 말해줘서 오히려 호감도가 올라갔다. 이유도 실제로 그랬을 거라고 납득이 가고, 다른 종목이나 연예계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는 자주 들으니까 그렇다고 지금부터 억지로 친해질 필요도 없고, 훗날 어떤 계기로 다가가게 된다면 팬으로서는 그건 그것대로 기쁜 일이고, 이 댓글이 시사하는 바는 큽니다. 대중은 더 이상 만들어진 우정을 원하지 않습니다. 2006년부터 그들을 지켜봐 온 팬들은 두 선수가 겪었을 치열한 경쟁의 온도를 누구보다 잘 짐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유저는 이렇게 분석합니다.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무언가 계기가 있어 친분을 쌓을 가능성은 있겠지만, 아무것도 없다면 그냥 평범하게 기량을 겨루는 라이벌 관계 그대로겠죠. 중량 누구의 탓도 아니지만 결국 당사자끼리 마음이 맞느냐의 문제니까요. 가까운 미래에 웃으며 이야기할 날이 올지도 모르겠네요. 이것은 성숙한 시선입니다. 라이벌이 꼭 친구여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존재했던 두 개의 거대한 산맥으로서 서로를 인정하는 것. 일본 네티즌들은 어른이 된 김연아의 발언에서 쿨한 거리두기의 미학을 발견했고, 그것을 존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문화적 코드가 등장합니다. 한 유저는 일본인이 스포츠 스타에게 바라는 이상향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일본인이 운동선수에게 요구하는 건 결국 무사도야. 자신에게 엄격하고 예의 바르며 비겁하지 않은 인물. 그래서 아사다 마오, 오타니, 쇼에이, 하라다, 마사이코, 그들이 리스펙트 받는 거지. 이 댓글은 김연아에 대한 평가가 단순히 실력을 넘어 태도의 영역으로 확장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과거 일본 미디어는 김연아를 타도해야 할 적으로 묘사했지만, 시간이 흘러 안정적인 어른이 된 그녀의 태도에서 대중은 그들의 무사도와 비슷한 결을 발견한 것입니다. 변명하지 않고 결과로 증명하며 불필요한 침묵으로 긴장감을 해치지 않는 모습, 그것은 국적을 떠나 경외감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리고 이 경외감은 국경을 넘어 아시아의 자부심으로 연결됩니다. 아시아인 선수 2명이 톱을 다투고 있다는 것, 그것도 서양인에게 뒤지지 않는 스타일로 경쟁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대단한 일이었다. 중략 그 시대의 피겨 스케이팅은 순수한 경기로서의 재미가 넘쳐흘렀어. 이 두 사람이 동시에 나왔던 그 시기는 정말 피겨의 황금기였다. 중략 김연아는 정말 마지막까지 이기게 해주지 않았지만, 김연아가 그토록 완벽했던 건 라이벌 마오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이 댓글들에서는 묘한 향수가 느껴집니다. 옛 동영상을 다시 찾아보게 만드는 힘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마오가 있었기에 연아가 있었고, 연아가 있었기에 마오가 있었다는 상호 불가분의 관계. 2006년에 그 소녀들이 서로를 극한까지 밀어붙였기에 피겨의 황금기가 존재했음을 일본인들도 정확히 꿰뚫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반응에서 눈여겨볼 점은 일본 미디어에 대한 비판입니다. 과거 한일 양국의 언론은 두 선수의 대결 구도를 통해 클릭수를 장사했지만, 팬들은 그것이 얼마나 선수들을 괴롭혔는지 기억하고 있습니다. 마오와 연아를 마지막으로 피겨라는 종목 자체가 너무 싫어져서 안 보게 됐다. 그때 현지 해설이었던 마오의 언니 아사다 마이의 리액션, 그리고 영원히 연아를 자극적으로 보도하던 후지 TV의 자세를 잊을 수 없다. 소치 올림픽 때 일본은 마오에게 특히 무리하게 접근했다. 중략 선수의 입장을 존중해야 한다. 일본 네티즌들은 자국 언론의 집요함과 배려 없음을 비판하며, 오히려 김연아와 아사다 마오가 그 광기 어린 미디어 전쟁의 공동 피해자였음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김연아 선수가 미워서가 아니라 그 비교질에 질려서 피겨를 떠났다는 고백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시간은 모든 날카로운 것들을 무디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엔 인간적인 에피소드 하나가 보석처럼 남습니다.
과거에 마오가 인터뷰에서 소치 올림픽이 끝난 뒤 김연아 선수가 오츠카레 사마수고했어라고 일본어로 말해줬다고 한 걸 봤어요. 중략 엄청난 중압감을 짊어지고 싸운 동세대의 두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세계가 있겠구나 싶어 감동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 짧은 댓글이 수천 개의 비방 댓글을 덮어버립니다. 한국어로 수고했어가 아닌 라이벌의 모국어인 일본어로 건넨 한마디. 그것은 그 어떤 외교적 수사보다 강력한 존중의 증거였습니다. 2006년 앳된 얼굴의 소녀들을 보며 우리는 가슴 졸였습니다. 마오가 넘어지면 일본이 울었고 연하가 날아오르면 한국이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20년 가까운 세월이 흐른 지금 김연아의 솔직한 인터뷰 기사 아래 달린 댓글들은 말합니다. 억지로 친구인 척하지 않아서 고맙다. 그런 거리감이야말로 당신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싸웠는지 보여주는 증거니까? 저도 오늘 밤 김연아 선수의 007 메들리를 다시 찾아봐야겠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눈빛으로 총구를 겨누던 그 소녀가 이렇게 멋지고 안정적인 어른이 되어주어 참 다행입니다. 그들은 친구가 아니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은 서로의 인생에서 그리고 우리 모두의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페이지를 함께 써 내려간 공동 저자였습니다. 일본의 대중들은 이제 국적을 떠나 그 시절 우리를 행복하게 했던 여왕에게 진심 어린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상 다시금 옛 영상의 바다를 헤매고 있는 남자 DK였습니다.